조갑제 씨의 운동권 정치에 모르거나 아니면 숨기는 게 많거나 둘 중 하나. 조갑제 씨의 우주관은 간단하다. 조갑제 씨가 중화이고 선거 부정론자와 운동권이 동일하게 오랑캐다. 그렇게 해석되는 표현이 적지 않았다. 눈 씻고 찾아봐라. 그런 표현 있나? 그런데 꾸는 뭘 모르는 70대에게만 가능하다. 글에는 생각이 담긴다. 누가 봐도 부정선거 담론 논할 때와 운동권 대할 때의 논조가 똑같음을 알 수 있다. 조갑제 씨의 글을 애독하는 노인들에겐 부정선거나 운동권이나 똑같은 것이다. 좌익을 품어주고 우익과 아우른다는 중용을 대학으로 읽어내는 경상도 안에 전라도 유교 옹호자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유승준이 누구예요? 논하는 20에서 30세대들에겐 이런 조갑제 씨의 글도 정보선 글로 보일 것이나 사실은 정보와는 정반대편으로 볼 가치가 없는 글이다. 편집부 편 학생운동논쟁 4.1 일송정 1988 강신철우의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이 1980년대 학생운동사를 논할 때 자주 논해진다. 그리고 그 위 세대 학생운동사는 이재호 씨의 학생운동사 정리가 논해진다. 이재호, 한국학생운동사 1945에서 1979년, 파라북스, 2011. 이는 이재호,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학생운동사를 논하면 이런 책자를 안 논하는 것은 마치 사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기사를 쓰는 쓰레기 기자와 같은 일이라 본다. 그렇다고 초심자 수준으로 이 자료 접하면 오히려 좌익 홍보 같아서 다루기도 어렵다. 조갑제 씨는 전 분야에 쓰면서 전 분야의 실력자 나옴을 틀어막는 글쓰기의 실천자이셨다. 우파 논객들은 운동권이라고 논하면 해방 공간에 민주주의 민족전 선파 학생운동부터 이재호 씨가 그리는 반일 신학생운동을 거쳐서 1980년대 학생운동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논한다. 반면에 조갑제 씨가 그리는 운동권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80년대 학생운동사 운동권의 규정이다. 우파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하면 문준용을 비판한 가로 세로 연구소의 꼴을 당하기 쉽다. 딥스테이트 주축의 미국 언론이 검열을 하듯이 일제시대 사회주의 혁명파의 단일 목소리가 국민짐과 민주당에 모두 들어가 있고 다른 목소리가 배제된 현실을 깨우치는 게 검열되고 있다. 이 유튜브는 학호 중의 학호라서 안 건드리고 있을 것이다. 80년대 학생운동사는 광주민중항쟁을 시점으로 반미운동과 연결된 사회각 부분의 진지전과 연결된다. 이는 사회구성체 논쟁과 학생운동 노선 연결과 밀접하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해방공간의 인식이란 책과 연결된다. 그 책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일제시대의 소련 마을의 사회구조의 재편성이다. 학생운동이 그것을 이룬단다. 내가 우파 청취자 상대로 학생운동 노선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연결을 논하진 않겠다. 눈앞에 참고문헌을 깔아놓고 글을 쓰는데 그 책을 펴놓고 쭉 요약하며 워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우파에겐 기억할 가치가 없다. 1980년대 학생운동 조직은 김대 중파 조직의 종법제, 영역의 제1말단을 차지한다는 게 기억할 가치다. 조갑제 씨의 글쓰기는 운동권을 다룰 때 피상적, 너무나도 피상적, 70년대 노인 지향적 피상적 수준까지로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서 글을 쓴다. 기자 세계에서 사건 현장에 글을 써야 하는 원칙이 있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글을 쓰미 욕먹을 짓이듯 인문학의 글쓰기는 이러한 식의 글쓰기는 욕을 바가지로 들어도 합당할 글쓰기가 아닌가 본다. 신천지의 교회 접수 방식으로 어디를 들어가서 다 흔든단다. 조갑제 씨는 국민짐당의 70년대 운동권은 배제하고 김대중파에 끼인 80년대 운동권만을 운동권이라 논한다. 그러나 이젠 80년대 운동권은 더 이상 젊지 않다. 80년대 운동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읽고 주체사상을 읽은 세대다. 더 이상 이 세대는 용공 좌파 서적을 읽지 않고 신종교로 돌아갔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94년에 나타났고 조갑제 씨가 관심 없어하는 80년대 운동권들의 2000년대를 지배했다. 다수의 70년대생 우파는 NL과 PD를 구분한다. 1980년대와 90년대 기억이다. 2000년대는 NL과 PD가 하나였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 때문이다. 분단체제론이 원불교의 후천 개병론 신앙에 있다. 운동권들 대부분이 신종교인들이었다. 대부분의 계급혁명론 기독교는 동구권 기독교로 읽어야 할 책들이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좌파들은 신종교식 세계관으로 읽었다. 후대에 누구라도 자료 연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인들이 군사정권에 박해받는 자들이 자기들의 기독교 사회주의자다 하고 간섭한 것은 천하의 닥짓이었다. 1980년대 민중운동의 대부격인 박노해 시인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 보면 증산교 신앙 고백으로 드러낸다. 운동권 정권의 북한 철학은 문정인이 지배하는데 문정인의 생각의 대부분은 백병정의 분단체제론에 겹쳐지고 백낙청의 생각은 김대중 후원회장인 민중신학의 보스인 김땡땡 목사의 정치 칼럼에서 이어진다. 조갑재 씨의 생각은 여기를 다루면 문준용을 다루는 가세연같이 불편할 수 있다고 본다. 우파의 좌파 공격은 언제까지나 뭐가 뭔지 모르면서 고통받고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로 머물게 한다. 김필재가 미국 마르크스주의와 연결된 바이든과 멀리하는데 조갑재 씨는 미국 마르크스주의 바이든과 연결하면서 공산주의가 계급투쟁이라고 논한다. 조갑재 씨의 독자는 항구적인 정보 결여에 빠져있다는 신앙적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이다. 운동권은 결국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창작과 비평의 부정기 간행물 당시에 강만길의 생각인 1980년대에 문익환 목사가 주도하는 민통련이라는 민족해 방통일전선이 1930년대 중국 지역의 민족해 방통일전선과 같다는 생각으로 수렴한다. 운동권은 그런 좌파 보수들의 움직임에 물개박수치는 개돼지였다. 그때는 소홀히 보았다. 1989년에 강만길의 조선민족혁명당 연구란 책이 나왔다. 남북연석회의 때 김구 선생과 같이 방북한 김규식 선생 파벌이다. 임시정부의 좌경 색깔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선민족혁명당 이야기다. 1987년에 월북문인 해금 사건이 있었다. 월북문인 해금은 월북자를 대량 배출한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연결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체한 남한 내부의 천도교정당인 전라도 천도교와 이어진다. 전라도 천도교, 즉 민주주의 민족전선파인 김대중과 장년 노선으로 이어진다. 서울대학교의 주체사상이 도입되던 1986년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단재 신채호 사상연구회와 얽혀서 동학과 주체사상이 동시에 들어왔다. 웹서핑 어느 정도 하면 이 자료는 들어온다. 문죄양 정권에서 동학 이야기도 적지 않다. 이것도 김영삼 파벌 내부의 동학과 운동권 취향으로 후천개벽 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자를 숨기기 위해 좌파 공격도 규제가 있나? 운동권 정치에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에 북한 천도교청우당이 조선그리스도 연맹을 거쳐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남한 정치를 조종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정치에서 기독교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민족종부협의회가 갑질을 하고 개신교가 거의 들러리와 국제호구가 되는 장면도 여기에서 나타난다. 운동권 정치를 나오면 당연히 이 부분이 논해져야 하나 조갑재 씨의 글은 또 은폐다. 북한 천도교 청우당의 대남공작에서 기독교 국제기구 이름으로 기독교는 하등의 일도 상관없대 교회말만 사용하여 교회 신자들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정치 조직의 문제도 은폐다. 1980년대 반공서적은 마르크스주의를 단재 신채호 노선의 무정부 사회주의 노선과 동일시했다. 무정부 사회주의 노선과 반대편인 국가주의로서 국가관이 긍정 대상이었다. 조갑재 씨는 조갑재 씨 자체가 단재 노선의 무정부 사회주의로 놓으니 반공은 단순하게 경남권의 신종교이냐 아니냐 문제의 시족혈연 당파 싸움으로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렸다. 조갑재 씨는 1980년대 반공서적 전성기의 좌파였다. 변살사가 우파 주장에도 비운동권들의 공감대에서 벗어난 글을 자주 쓰듯이 흉내내는 모습은 언제나 펑크로 나타난다. 1980년대 반공서적 용어를 사용해도 결국은 그 시절에 갇힌 저항력 노인 불러 모으는 호객용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모른다. 박홍 총장 주사파 발언에 기뻐하던 나에게 아마도 국민진당 영역에서 30년간 결혼도 못하면서 비운동권으로 억울했다고 밝히는 사실상 유일한 나에게도 미 마르크스주의 서적 대부분은 읽은 상태다. 80년대 반공서적 필자들의 후손들도 대부분 읽었지 싶다. 이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영원히 80년대에 반공을 하고 싶어도 계급주의 서적을 읽지 못한 독재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준. 딱 여기서 조갑재 씨는 한 발자국도 안 간다. 자기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파 전체가 못 가게 한다. 뭘 모르는 것일까?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파 영역을 정보 결여로 좌익이 뭔지도 모르게 하면서 좌익을 후들겨 까는 시원함으로 가두고 싶어함이 보여진다. 숨기는 게 많은 것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민중당파성으로 요약된다. 그들의 충성 대상은 일반인에겐 노출되지 않고 뭘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민중성이 당파성이고 당성인데 그 당은 고양수의 군자당이다. 그러면서 유불선이 아우러진 대동이다. 그 대동사회는 중공은 시진핑 일당 독재이고 좌파는 김대중 보수 정치로 맺어진다. 중국 사상사를 통한 중국형 볼셰비즘에서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올드레프트는 레닌주의 형태의 당성이며 뉴레프트는 그 당성을 바라보는 심리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 좌파는 모택동식 볼셰비즘의 군주당의 당성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의 강조였다. 조갑재 씨는 올드레프트와 뉴레프트의 국제기준선도 모르고 무시하니까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를 것이다. 알 사람은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 조갑재 씨의 글에서는 정보라고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논하는 대부분이 기억할 가치가 제로다. 제로. 사실 기자 업계에서 현장 취재를 안 하고 책상머리 글쓰기가 욕을 먹는 것과 비슷하게 일반적 영역에서의 글쓰기에서도 조갑재 씨의 글쓰기는 현장 취재 없는 복사 붙이기, 기사 쓰기 수준의 일반 글쓰기 영역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개념에 대응되는 전해야 할 객관적 실체가 없으니 그러하다. 국민짐당에 끼어있는 노인운동권에 불똥 튀게 하지 마. 이런 규제가 모든 문화를 다 빼앗긴 국민짐당의 보수 논객에 한없는 짐덩이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우파 사회 요소에 끼인 운동권 출신들이 알아서 충성 모드로 운동권 본부들이 편한 구조로 가게 하는 검열 기제에 조갑재 씨가 제일 언론 검열의 권력자 아닐까? 부정선거를 다루는 조갑재 씨의 논조에서 이젠 투명한 것은 투명해졌다고 본다. 한 줄 요약. 조갑재 씨는 70대 변설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